그때 제가 한 76에서 78kg 정도를 찍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4개월 만에 22kg, 한 20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계속 반년 정도를 유지를 해 놓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상냥한TV 심리학 채널 박냥입니다. 오늘은 제가 했던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좀 더딜 수 있는데 마인드를 다잡는데 좀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아마 요요 같은 건 좀 오지 않을 거예요. 사실 단기간에 살을 확 빼고 싶은 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이 영상은 좀 다이어트를 길게 점진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영상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또 2부작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은 살찌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유산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식단과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2018년 8월 정도까지는 98에서 100kg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장점이자 단점이 얼굴에 별로 살이 안 붙어요. 지금 사진으로만 보시면은 그냥 몸만 이렇게 띵띵하지 얼굴은 그렇게 별로 살이 지금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막 20kg 정도를 감량했다 이런 게 별로 잘 안 느껴지실 텐데 이제 벗어보면 알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벗고 찍을 일이 없으니까 뭐가 좋다고 벗고 찍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얼굴에 살이 별로 안 찌냐면은 제가 옛날에 헬스장 같은데 100kg 나가고 막 이럴 때 헬스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몸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얼굴은 요만하고 얼굴이 작은 게 아니라 얼굴에 살이 별로 없는데 막 몸은 막 팔 이만하고 막 가슴 이만하고 막 이러니까 몸이 되게 좋은 줄 알고 운동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막 이렇게 막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나도 부담스럽고 나 운동 못 하는데 그리고 막 샤워실 같은데 가기도 되게 좀 민망하더라고. 사람들이 보고서 실망할까봐 아, 저 돼지인데 그냥 얼굴에 살 없는 돼지였구나. 약간 이럴까봐 막 샤워하기도 되게 좀 부끄럽고 그랬었어요. 그게 보여요. 사람들이 아, 얘 운동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이런 게 보여요. 살인데 아무튼 저희가 작년 11월에 유튜브 데뷔를 했습니다. 신인 가수 오리처럼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사실 그때도 살을 빼는 과정이었어요. 이번 연도 한 1월 정도에 우리 새해 결심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은 그때 이후로 살이 더 이상 찌거나 뭐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76에서 78kg 정도를 찍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4개월 만에 22kg, 한 20kg 정도를 감량을 하고 계속 반년 정도를 유지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사용한 방법을 통해서 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더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지네요. 사실 핑계를 대자면 약간 전 웨이트 운동, 근력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손실, 소위 말하는 뭐 하면 울면 근손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육이 빠지는 거를 굉장히 좀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좀 다이어트가 더딘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근력 운동을 안 하시는 분, 근손실 이런 걸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효과 좋게 다이어트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우리는 마인드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금 통통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얼굴에 별로 살이 안 찌니까 몸은 막 이렇게 통통하고 이러니까 막 물어봐요. 남자분들이 보통 물어봐요. 살 어떻게 찌웠어요? 막 저도 살 찌고 싶은데 그럼 나는 숨 쉬는 것보다 살 찌는 게 더 쉬운 것 같다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신기하잖아. 나랑 바꿔. 막 이런 마인드인데 이야기를 해보면 좀 저랑 식사에 대한 마인드가 달라요. 식단이나 뭐 식습관 이런 마인드가 조금 달라요. 이분들은 조금 배부르면 숟가락을 놔요. 저 같은 사람들은 뭐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조금 이 영상을 많이 보시겠지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첫 번째로 본인도 괴로운 폭식을 자주 하고 두 번째로 적당히 배부른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고 세 번째로 앞에 음식이 있으면은 그걸 남기면 안 돼요. 내가 엄청 배부르고 그러더라도 저는 음식을 안 남겼었어요. 이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겠지만 꼭 살찌는 습관이 꼭 하나 이상은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어렸을 때부터 생성된 습관일 텐데 본인은 잘 인지를 못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썰인데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유치원에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는 놀이방에 맡긴 거예요. 타가서 이런데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90년대 초반에 IMF가 터지기 전에 한국 인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놀이방에서 막 간식을 뿌린 거야. 막 비둘기 모이 주듯이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먹고 차고 넘치도록 막 이렇게 간식을 줬어요. 근데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라 약간 배급제로 하면 좀 날 텐데 자본주의처럼 그냥
쫙 뿌린 거예요, 간식을. 그럼 애들 입장에서는, 성인은 좀 다르겠죠. 근데 애들은 이제 지금 식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식을 이렇게 막 쫙 뿌렸어. 그럼 경쟁이 붙어요, 애들은. 내가 지금 안 먹으면 손해다. 얘한테 뺏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이 간식이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 이게 약간 도박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도박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애들한테는. 이 간식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지를 못하잖아요. 성인 같은 경우는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어린애들은 좀 그 간식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성인 때까지 식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으면은 나는 계속 살이 찌는 그런 식습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본인도 모르게 식탐을 좀 부리게 되고, 뭔가 있으면 내가 진짜 배부를 때까지 먹어야 되고,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강박을 달고 사는 거죠. 또 음식 남긴다고 부모님한테 혼나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릴 때 음식 남긴다고 혼내지 말걸.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배불러도 계속 먹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애가 살이 찌는데 조금 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배불러도 먹고 막 일단 앞에 뭐가 차려져 있으면 먹어야 되고, 약간 이러니까 이런 게 좀 보시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되는 게, 아버지 세대에서는 음식을 남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특히나 할머니께서 저희는 농사를 져가지고 저희한테 쌀을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밥을 남기고 이런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후회가 되시는 거예요. 좀 남기게 할 걸. 네, 아들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식습관을 내가 형성을 해버렸구나. 내가 일조를 했구나. 이런 거에서 좀 후회가 되시나 봅니다. 근데 뭐 내가 이제 바꾸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이건 또 다른 팁인데, 뷔페 같은 데 가시면은 이런 마인드가 생겨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배불러도 이것까지 먹고 가야지 내가 뽕을 뽑는 거야. 본전을 뽑는 거야. 이런 마인드로 좀 우겨넣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너 이렇게 지금 먹어서 돈 아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가 나중에 뺄 때 너 돈 더 많이 드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케이크를 한 조각 더 먹으면은 1시간 유산소를 해야 되는데, 그 네가 유산소 할 시간에 뭐 아르바이트라도 해가지고 시급으로 그걸 돈으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그 돈이랑 뭐 지금 뷔페에서 안 먹어서 손해보는 돈이랑 같을까? 아니, 분명히 시급이 더 높을걸? 이런 생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뷔페에 임하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논리예요. 그런데 뭐 음식을 즐기자, 이런 주의에서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논리죠. 근데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인식을 하고 자각을 하고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다 보면은 어느새 습관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계속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세요. 식사를 할 때마다. 내가 뭐 굉장히 막 많이 먹고 막 폭식을 하고 이러려고 할 때, 나 왜 이렇게 또 먹고 있지? 내가 뭐 때문이지?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식습관을 잘못 형성해서 지금이라도 바꿔야지. 자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습관화를 하세요. 반복을 해가지고. 그럼 어느새 좀 내 식습관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덜 먹다 보면은 위도 줄어들어요, 사실. 저도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선순환으로 계속 가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좀 덜 먹고, 그러면은 그러다 보면 위가 줄고, 또 나중에 또 막 먹고 있는데 이미 위가 줄어서 내가 100을 먹던 거를 한 80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좀 뭔가 죄책감이 든다. 다시 이런 리마인드를 해가지고 그럼 또 덜 먹고, 약간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거죠. 이제는 유산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저도 유산소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정말 싫어하는데, 유산소를 하면 살이 빠지는 게 되게 가시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기는 해요. 유산소를 가장 편하게 하려면 TV 보면서 하거나 좀 설렁설렁 하거나 이러면 좀 편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여러분이 인터벌 러닝이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터벌 러닝이 뭐냐면 5분은 막 이렇게 걷다가 편하게 걷다가 막 3분은 굉장히 막 죽을 것 같이 뛰다가 다시 막 5분은 걷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효율성이 좋대요. 칼로리 소모에.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저는 저만의 인터벌 방법으로 갔거든요. 저는 대신 인클라인이라고, 러닝머신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각도를 굉장히 높게 해요. 그런데 이제 각도를 높게 해도 인터벌 러닝보다 사실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인클라인 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럼 인클라인 러닝으로 10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예를 들어서 100칼로리를 소모하려면 5분이 걸리는데, 저 인터벌 러닝으로 하면 뭐 한 3분이면 된다. 그럼 효율성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인터벌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또 보여요, 눈에. 인터벌 러닝이 확실히 잘 빠지기는 해요. 근데 힘든 거지. 그래서 좀 저만의 방법으로 인터벌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엔 저도 TV 보면서 그냥 이렇게 땀 조금 날 정도로 해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은 땀이 안 나요. 왜냐면 몸이 적응해가지고 안 힘든 거야. 그럼 몸을 좀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TV를 보던 이어폰 있잖아요. 이어폰을 딱 빼가지고 핸드폰에 넣어요. 그래서 뭐 되게 내가 흥이 나거나 내가 감정이입이 잘 되는 노래를 선택을 해가지고 들으면서 뭐 인클라인 각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확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인터벌은 뭐 노래고 이런 게 다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노래를 즐길 만큼만 강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트로트 이런 것도 괜찮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클럽에서 나오는 EDM이나 좀 치명적인 노래들 있죠. 혹은 뭐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뭐 BTS를 좋아한다. 그럼 BTS 노래를 들으면서 뭐 내가 그 가수가 된 것처럼 막 치명적으로 걷거나 뭐 내가 비욘세를 좋아한다. 비욘세는 막 이렇게 막 엄청 성큼성큼 걷잖아요. 뭐 비욘세를 노래를 들으면서 성큼성큼 걷거나 혹은 뭐 내가 클럽에 있다. 클럽에서 뭐 성큼성큼 걷는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내가 흥을 즐기면서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시간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한 5분 넘어가면 힘들어요, 또. 그럼 다시 이제 이어폰 빼고 다시 TV에 넣는 거지, 이어폰을. 그러면 TV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설렁설렁 걷다가 다시 이제 안 힘들어, 별로. 그럼 다시 딱 빼가지고 이어폰 넣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인터벌을 하는데 이것도 좀 그냥 걷는 것보다는 효과적인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리프레시를 하는 건 여러분들도 해보셨겠지만 뭐 내가 어떤 작업을 하거나 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거나 이럴 때도 잠깐의 리프레시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거를 유산소에 적용을 시켜본 거죠. 자,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식단과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